안녕하세요. 19살, 1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바람 피웠던 파렴치한 여자의 꽃뱀 짓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까발리고자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끼리 사이가 좋아 사내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상무님 부부, 저희 부부, 이 부장님 부부 이렇게 세 부부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함께하고 휴가도 다니면서 꽤나 가깝게 오랜 시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장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이 뜸해졌습니다. 이 부장님은 오시지 못했지만 상무님 가족과 저희 가족은 종종 만나면서 가볍게 식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남편은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부장님이 회사의 격리팀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자세한 내막을 물어보니 알고 보니 이 부장님과 그 격리가 사내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이 부장 와이프는 이혼을 요구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장은 바람에 대해 회사 내에 알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큰 위자료를 지불하면서 받아내었고 그래서 몇 달간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부장은 격리와의 결혼을 준비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이 부장님은 초혼인 격리를 위해 회사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재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장님이 다시 결혼을 했으니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상무님과 저희 남편 그리고 이 부장은 평소 취미가 비슷해 자주 어울렸던 사람들이었던 터라서 저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부장의 새로운 와이프인 격리가 함께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의 식사 자리에서 모두 반갑다는 듯이 이 부장의 새로운 와이프를 맞이해주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부장님의 와이프와 친분을 쌓아왔는데 뭔가 배신을 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부부 모임에서 집에 돌아오니 이 부장의 뉴와이프는 저에게 따로 잘 들어가셨냐, 오늘 잘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아무리 껄끄러워도 이 부장의 새로운 아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대해주라고 하였고 저는 좀 찝찝했지만 성격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선입견을 빼고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약간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 부장의 뉴와이프는 성격이 매우 좋아서 먼저 약속을 잡는 연락을 돌리기도 하고 어린이날이랍시고 다 큰 저희 아이들 선물도 준비하고 싹싹하게 잘하길래 저도 가끔 먼저 안부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모임은 잦아지게 되었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인데 퇴근하고 나서도 그렇게 보고 싶은지 맨날 전화에 술자리에 바쁘더라고요. 이 부장 이 뉴와이프는 저희 모임에 적응을 잘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종종 보던 사이라서 그런지 살갑게 잘하더군요. 젊은 사람이 유부남들 비위를 잘 맞추는 게 확실히 회사에서 보던 사람들을 봐서 더 친근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제 생일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제가 평소 좋아하는 주얼리 브랜드의 쇼핑백을 발견하였습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선물용으로 포장까지 되어 있길래 저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당일이 되자 남편은 카드를 건네며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묘한 촉이 발동하여 저번에 본 주얼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남편이 잠든 사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열지 말아야 하는 판도라 상자였습니다. 화면에는 여자의 이름 옆에 물결표와 하트가 붙어 있는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차마 입에도 올리기 더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아직도 내 가슴에 자기 이빨 자국이 있잖아.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지? 아, 자기 거 또 빨고 싶다. 이런 외설적인 문자들이 난무했고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는 대목은 또 있었습니다. 이 부장님 말고 자기랑 결혼할 걸 그랬나 봐. 남편의 불륜 상대는 이 부장의 새로운 와이프인 경리였습니다. 어쩐지 최근에 자꾸 회사에서 술자리가 길어지고 출장이 잦아졌었다는 걸 이 카톡 내용을 보고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사실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더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 위해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고 남편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심부름 센터를 찾아 이야기를 하니 너무 쉽게 남편의 불륜 증거들을 모아주더군요. 심부름 센터의 결제는 남편이 생일 선물 사라고 주었던 카드로 해버렸습니다. 이런 곳에 쓸 줄은 몰랐겠죠. 여하튼 뒤를 밟으니 주로 회사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모텔에서 둘이 거사를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 남편이 자주 간다는 모텔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리가 모텔 옆문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1분 정도 후에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텔 주인과 실랑이를 해서 그 여자가 들어간 방을 물어보았고 결국 경찰 입회하에 문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방 입구에서 문을 열기 직전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는 제 심장에 터질 것 같은 소리도 덮을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방으로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 들어가서 뒤엉켜 있는 남녀를 보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럽게 뒤엉켜 있던 남녀는 토끼눈이 되어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여자는 그 경리가 맞았는데 남자는 저희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상무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두 남녀는 서로의 몸을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정확히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러시면 어쩌냐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은 저에게 매달려 제발 자기 아내와 이 부장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어떻게 여길 알았냐면서 물었습니다. 웃기게도 경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무님에게 저희 남편의 일을 알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하여 그 경리랑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리에게 남편에 대해 묻자 그냥 즐기는 사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찍어놓은 남편과 경리의 카톡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태도가 바뀌면서 이 부장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비밀로 하냐고 하면서 지금 몇 명의 남자와 얽힌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태도가 바뀌면서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그 꽃뱀년이 부부 동반 모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었던 것은 뻔뻔하게도 세 남자의 아랫도리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일단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경리랑 바람 피는 거 알고 있고 그 경리는 너 말고 상무님이랑도 굴러먹은 년이라고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어이가 없게도 경리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랑도 잔다는 사실에 화를 내더군요. 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원망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큰애가 고3 중요한 시기인데 어쩌려고 이랬냐는 질문에 공부는 자기 알아서 하는 거라며 무책임하게 말하더군요. 하긴 책임감이 있었다면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겠죠. 남편의 모습을 보니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남자를 질투하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일 외에도 저는 상무님의 아내분께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생겼습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상무님의 아내분께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상무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은 요즘 통 모임하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먼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놀라지 마시라면서 제가 상무님의 바람 장면을 목격한 경위를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은 경리가 우리 남편과 바람 피고 있다고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을 할 때마다 둘이서 은밀한 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셨고, 사모님은 너무 놀라셨지만 바람은 한때니 지나가기를 기다리셨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그 꽃뱀년과 놀아나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사모님도 많이 충격을 받으시며 전화를 끊으셨고, 그 이후에는 서로 연락을 못하여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혼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장 또한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더군요. 저도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꽃뱀년 하나가 새 가족을 이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네요. 앞으로 아이들의 양육도 걱정입니다. 지금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무책임한 아비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요. 저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